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유론자들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 각이된 것을 본유적이라고 하면서 필연적 진리들은 본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필연적 진리란 본유관념으로 반드시 참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귀납법을 적용한 과학적 관찰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본유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유론자는 본유관념을 얘기하고요. 필연적 진리이며 보편적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귀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귀납법이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문단은 본유론과 경험론에서 부정하는 본유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험론자인 로크는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백지 상태에 비유하면서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유론자들이 본유관념을 본 대표적인 것으로 동일률과 모순율이 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와 같은 것을 동일률, 어떤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것은 모순율이라 하는데 모두 누구나 참이라고 아는 지식을 말한다. 즉 참이라고 아는 지식이란 것은 관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라는 사례를 들어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임을 부정했습니다. 로크에게 어떤 것이 정신 속에 각인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의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이 사례는 동일률과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문단은 아이들의 예시를 통한 본유관념에 대한 반박입니다. 3문단입니다. 로크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라는 지식을 제시했다. 이 지식은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동의가 된다. 따라서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리는 본유관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식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뜻입니까?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본유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로크는 이 근거를 통해서 본유관념이면서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본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로크는 인간의 정신이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정신을 먼저 감각을 통해 달다, 쓰다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들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본유론자들과 반대되는 로크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념들 중에서 일부 관념들에 대한 추상적 작용을 통해 개별 관념들이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즉 개별적인 경험들을 모아 일반적인 관념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는 동일률과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 진리들은 이러한 과정,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인간의 경험이며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 필연적 진리이다. 사문단은 필연적 진리는 경험적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는 로크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나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1문단, 합리론의 입장에 있던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부정한 로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서도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진 않았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례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을 증명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할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한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보편적 동의가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정답은요. 1문단의 그 소주제는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의 간접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문단 보편적 동의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논증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지식 획득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라이프니츠는 지식을 필연적인 지식과 진리와 사실적 진리로 구분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필연적 진리는 반드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인 명제이다. 즉 보편적 동의와 관계없이 참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이며 본유관념으로부터 추론해낸 참인 지식도 필연적 진리이다. 이와 달리 사실적 진리는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는 참인 명제이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다는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으므로 우연적이고 개별적이다. 이 문단은요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 구분을 통한 본유 개념의 관념의 옹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 가보도록 하죠. 라이프니츠는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으로 보았다.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참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 일반화에 벗어나는 개별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수학에서의 검상과 같이 필연적 진리를 검증해 주는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본유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었다. 즉 경험과 별개로 이해되는 지식이란 뜻이었습니다. 귀납적 일반화의 한계 지적 및 이성 본유관념에 대한 주장이었네요. 3문단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 볼 때 본유관념은 내재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가지고 태어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핵심적 이론인 단자론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단자를 세 개로 구성하는 형이삭적인 실체이며 인간에게는 정신이란 단자가 있고 이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단자론이 로크의 본유관념의 비판에 의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 주장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라이프니츠가 본유관념을 옹호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주제는요 단자론과 연결된 본유관념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었죠. 가와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가 기존 주장에 대한 반박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이프니츠는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 모두 반드시 참인 명제로 보았다. 나의 이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사실적 진리는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이다. 그러므로 사실적 진리는 반드시 참인 명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로크와 라이프니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의 로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아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니츠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일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에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의 본유적이므로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을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로크에게 일반화는 추상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으로 인정된다. 거짓이 아닌데요. 3번의 답의 근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3문단 로크는요. 정신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관념들 중에서 일부 관념들에 대한 추상작용을 통해 개별 관념들을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문단의 니은은 필연적 진리이므로 거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거짓이 아니다 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유를 적어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잠시 멈춤을 해서 필기한 뒤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모국어 학습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이론 A와 B가 있다.
A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언어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고 이를 모방하며 시행착오, 즉 경험을 한다는 뜻이죠. 모국어를 경험, 학습하게 된다. 모국어 학습 결과 아동은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며 모국어 문법 규칙을 알게 된다. 이와 달리 하늘색은 다른 의견이 되겠습니다. B이론에서는 이 아동이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이 규칙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이 문법 규칙을 통해 외부의 모국어 자료들을 일반화하는 모국어 규칙 가설들을 만들고 자신의 발화에서 그 가설들을 검증하며 귀납자 일반화하며 모국어를 학습하여 모국어 문법 규칙을 알게 된다고 B에서는 주장을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바로 5번이었습니다. 5번 한번 살펴볼게요. B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은 가설의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로크는 일단 아니고요. 라이프니츠라면 모두 B이론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결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라이프니츠는요, 보편적 문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귀납적 일반화 자체는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뀐 답을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단어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에는요,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뜻이었어요. 주장에 따르면에 대한 문맥상 가장 가까운 의미는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기준에 의거하면이란 뜻으로 정답은 1번이가 되겠고요.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따라 재래시장에 갔다. 자, 여기서 따라는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회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이 하는 대로 같이 다니는 따라입니다. 5번 다리 부상이 회복됨에 따라 훈련 시간도 길어졌다.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것은요, 1번이었습니다.